이제 현금은 그죠?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건 아시겠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예금. 예금에는 우리 요 예금 있죠. 예금. 예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금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요구불 예금 하고 저축성 예금 이래요 구분하죠. 이거는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고객이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지불해 줘야 되죠, 그죠? 이걸 요구불 예금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당좌 예금이라 우리 방금 했죠.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이건 요구불 예금이다. 이거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정기 예금 같은 거, 정기 적금 등등, 이런 예금을 우리가 저축성 예금이다 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예금의 분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요구불 예금, 이런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은 우리가 회계상 이 장부에 기장할 때 요거는 뭐로 처리하죠? 예금이 아니고 뭐로 하죠?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방금 우리 했잖아, 그죠?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해버리죠. 우리 장부상에 기장할 때 언제든지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예금은 예금이죠, 그죠? 이 예금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예금, 1년 후에 도래하면은 이거는 장기 예금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예금 또는 금융상품, 이거는 장기 금융상품 또는 장기 예금, 이렇게 구분한다. 알겠죠? 예. 단기와 장기로. 이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핵심이 뭐냐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그죠? 이런 예금은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통장을 하나 발부해 줍니다. 그죠? 이거는 통장이 없습니다.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당장에 뭐 준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수표를 주잖아요. 수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회사는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을 100원을 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도 그죠? 예금이 내 앞으로 100원 돼 있겠죠, 그죠? 내가 회사에 100원 예금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건을 사고 수표를 30원짜리 발행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발행했으면 장부에서 뺐겠죠. 그런데 수표를 가지고 있는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서 아직 돈 안 찾아갔습니다. 오늘이 월말인데, 오늘 내가 이제 정산 한번 해보니까, 그럼 내 장부에는 잔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70원 되어 있는데, 은행은 얼마 되어 있죠? 100원 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겠죠, 그죠? 수표를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은행에 돈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갔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잖아.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날 현재 이 정확한 예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알겠죠?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내 예금이 진짜 얼마가 있는지, 그죠? 정확한 금액 알아보는, 그걸 뭐라 하느냐?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뭐라 그랬죠? 예,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다시 시작. 은행 계정 조정표. 요거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아시겠죠, 그죠? 현금은 현금 및 현금 자산이고,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다. 그럼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예금은 보통 예금이라든지 통장이니까 이건 할 필요 없는 거고, 당좌 예금에 대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거지 은행에서는 전혀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아시겠죠? 우리 회사 측에서 작성하는 거고 이거는 언제 작성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까요? 결산 시 한번 할까요? 결산 시 한번 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까요? 예, 이건 수시로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아시겠죠? 예. 당좌 예금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에 은행의 조정표고 이거는 회사 측에서 작성하는 거고 이거는 수시로 작성하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다. 아, 말 뜻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회사 장부 금액하고 회사 장부 금액은 70원인데 은행의 잔고 증명을 확인해 보니까 은행은 100원 있더라. 그죠? 이 차이가 생겼다. 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항상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틀리더라. 이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 은행계정 조정이라 합니다. 그 표를 조정표라 하고 그 왜 불일치가 발생할까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죠? 한 가지 딱 이유밖에 없죠. 뭘까요? 이유가 한쪽에는 장부에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거지 뭐. 그죠? 한쪽은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같이 기장되어 있으면 딱 일치되죠. 그죠? 한쪽은 기장되고 한쪽은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장이라는 것이 은행 예금이니까 예금, 여기에는 예금이 되어 있는데 예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금이 안 되어 있다. 미예입. 그죠? 예금이 안 되어 있는 거. 반대로 은행은 예금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아직 예금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반대 입장. 그죠? 예. 또 우리가 은행 거래라 하는 거는 예금도 있지만 출금도 있잖아. 그죠? 우리 회사에는 뺐는데 은행은 아직 장부에서 출금이 안 돼 있다. 반대로 은행에서는 출금 처리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출금이 안 돼 있다. 아, 이런 경우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 장부는 결국 한 가지인데 한쪽은 장부에 기장되고 안 됐다. 그죠? 은행에 우리가 예금 거래를 기장한다는 거는 예금하고 찾는 것밖에 없잖아. 그죠? 예금. 그럼 한쪽에는 예금했고 한쪽에는 예금이 안 돼 있고 한쪽에는 출금되어 있고 한쪽에는 출금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일치시키는 방법은 다 보세요. 예금이 돼 있고 예금이 안 돼 있으면은 예금된 걸 빼든가 요걸 더하든가 하면 되죠. 같아지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 이래 합니다. 이 예금이나 출금된 거는 처리된 거니까 이거는 더하고 빼고 안 하고 요 부분만 정리합니다. 요 부분. 미출금과 미예입만. 알겠죠? 예. 그래서 회사에 미예입됐다. 회사에다가 플러스. 회사에서 출금 안 돼 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은행에 예금이 안 돼 있다. 은행에다가 플러스. 은행에 출금 안 돼 있다. 은행에다가 마이너스 합니다. 알겠죠? 요래 조정한다. 아, 이런 거는 손 안 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이거다. 회사에 미예입은 더하고 미출금은 빼고 예입이 안 돼 있으면 더하고 출금 안 되면 뺀다. 그죠? 간혹 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장부에다가 20만 원 기장할 것을 잘못해서 2만 원 기장할 수 있잖아. 동그라미 하나 빼고 오류가 생긴다. 그죠? 오기 또는 오류가 생기면은 요런 걸 오류 정정, 오류 수정. 그죠?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더하고 빼자. 그죠? 요게 예,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 기본. 한쪽은 예금돼 있고 한쪽은 예금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요 부분이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 문제를 하나 보면서 실전 한번 해볼게. 한번 보세요. 은행 계정 조정 바로 한번 해봅니다. 예, 하면서 다시 우리 이해하도록 합시다.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128조 128페이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를 좀
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실 때 그냥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쭉 하시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128쪽 한번 보세요. 기본 문제 3번 나와 있죠. 그죠? 128쪽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서울 상사의 12월 31일자 정확한 예금 잔액을 산출해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예, 문제 나왔네. 그죠? 회사 장부 당점이라 했습니다. 회사와 은행. 그죠?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점 즉 회사의 장부 잔액은 83만 원이다. 그런데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에는 84만 원 되도록 요거 차이가 생겼다.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우리가 그죠? 발견했다. 두 번째,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과 당자예금 잔액의 불일치 원인 동그라미 1번 12월 31일자 예입한 자기압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됐다. 우리가 12월 30일자 예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예금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예금됐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언제냐 하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은행에 갑니다. 은행 마감 시간이 몇 시죠? 4시죠. 은행에 길이 막혀서 도착하니까 은행 10분, 4시 한 10분쯤 됐더라. 근데 뒷문은 열려 있죠. 앞문은 서튼 내려 있잖아. 그죠? 뒷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면은 직원 있죠? 입금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4시까지만 받아주고 10분 도는 입금을 받아주지만 요거는 요날 안 해줍니다. 그 다음날 해버립니다. 4시간 넘어버리면은 1월 1일날 연휴니까 놀잖아. 그죠? 2일날 이렇게 입금 잡아버립니다. 은행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날 입금된 줄 알고 있죠. 은행에서는 이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12월 말에 이제 우리 회사는 입금을 한 걸로 알았는데 은행에서는 입금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다가 은행 예금 안 돼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은행에다가 뭐죠? 플러스. 그렇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해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플러스 얼마? 4만 원. 그렇죠. 이렇게. 아시겠죠? 플러스. 우리 회사는 입금했는데, 그죠? 은행 입금 안 돼 있으니까 은행에다 플러스. 이렇게. 두 번째, 2번. 매입처 대한상점에 발행한 당자 수표 2만 원을 수표 소진이 은행에 제시 안 했다. 자, 내용을 잘 이해를 하세요. 내가 거래처에다가 물건 사고 돈 수표를 발행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돈 은행에 안 찾아갔죠? 은행에 돈 안 찾아갔다. 은행에서 뭐죠? 마이너스. 이 미인출이잖아. 은행에서 빼고 이렇게. 은행에서 마이너스. 알겠죠? 은행에서 뺀다. 예. 자, 됐으면 또 3번 가볼게요. 당점, 우리 회사입니다. 그죠? 당점이 은행에 추심의뢰는 부탁했습니다. 좀 받아주세요 하고 부탁했는데, 5만 원이 받았습니다. 그죠? 받아서 우리 회사 당자예금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점의 통지가 미달됐다. 자, 다시 당점이 은행에 추심의뢰하였던 약소금 5만 원이 추심이 완료되어 당자예금 되었으나 당점에 통지가 안 와서 우리 회사는 입금이 안 잡혀 있다. 그죠? 은행은 입금이 돼 있죠. 은행에서는 돈 받아놨는데 우리 회사는 통지를 못 받았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플러스. 그죠? 예, 5만 원. 플러스 해주고. 네 번째.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당자예금 하였으나 우리 회사 격리사원이 실수로 22만 원을 기입했다. 우리 회사가 잘못했는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죠? 20만 원을 예금하고 장부에다가 22만 원을 했다. 그러면 2만 원 빼야 되겠죠.
많이 했으니까 2만 원 빼야 되겠다. 끝났습니다. 그죠? 끝. 자, 끝났다. 보니까 자, 이 금액이 이제 얼마죠? 요걸 더하고 빼니까 얼마? 88만 원 빼면 얼마? 86만 원. 요거 88만 원 빼면 얼마? 86만 원. 이제 같네. 그죠? 알겠죠? 86만 원. 이걸 뭐라 한다? 조정 후 잔액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그럼 이 금액이 뭐냐? 조정 전 잔액. 요거는 조정하기 전이잖아. 그죠? 조정 전 잔액. 항상 조정 후 잔액은 항상 같아지죠. 요거는 항상 같아져야 되겠다. 그죠? 그 요거 물었으니까 정답은 얼마? 86만 원이다. 이겁니다. 조정 후 잔액 얼마냐? 86만 원. 알겠죠? 예.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럼 조정 전 은행 측 잔액 구해보세요. 이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요거 구해보세요 하면은 그러면 요쪽은 주어지겠죠. 그죠? 요게 86만 원이면 이것도 얼마? 86만 원. 같아져야 되니까 항상. 이 같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에서 더하고 빼면 이거 나왔다. 반대로 여기서 이거는 더하고 빼고. 그죠? 더하고 빼면 얼마죠? 84만. 이런 식으로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조정 후 잔액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조정 전 잔액 구해보세요. 조정 후 잔액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은행계정 조정표. 응? 아시겠죠? 그 원리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실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가야죠. 예, 뒤로 한 거 봅니다. 예. 은행계정 조정표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실전을 딱 보면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138페이지, 먼저, 그걸 먼저 한번 볼게 보세요. 138쪽에 15번. 15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5번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시험 기출문제가 아니네. 그죠?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12월 31일 현재 P사 장부상 당자예금 잔액은 120만원. 거래 은행으로부터 보내온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은 145만원이었다.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묻는 말. 12월 말에 재무상태표에 당자예금으로 기록해야 하는 금액 얼마냐? 즉 조정 후 잔액 이거 얼마냐 묻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회사 장부상 조정 전 잔액은 회사 잔액은 120만 원 있었다. 그죠? 그럼 은행이 얼마 있었느냐 보니까 은행 잔액은 145만 원이다. 회사는 120만 원이고 은행은 145만 원. 그 금액이 다르다. 그죠? 그 원인을 보니까 아래와 같다. 기억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급여 30만 원을 수표 발행 지급해 놓고 부주의로 기장을 빠뜨렸다. 이거 작성 자체 주체가 누구죠? 우리 회사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직원 월급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부에 빠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그죠? 빼야죠. 예. 뺄 걸 안 뺐다 이 말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30만 원. 두 번째. 12월 2일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즉시 당자예금 해 놓고 부주의로 기장을 이것도 우리 오류입니다. 그죠?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10만 원 예금해 놓고 장부에 기장을 빠뜨려 버렸다. 예금을 빠뜨렸으니까 어떻게 하죠? 플러스 10만 원. 그죠? 플러스다. 세 번째, 12월 30일에 예금한 20만 원이 은행계정 명세서상에는 아직 입금이 표시 안 돼 있다. 은행에 표시 안 돼 있답니다. 그죠? 우리가 20만 원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에는 입금이 안 돼 있더라. 은행에다가 어떻게 한다? 플러스 20만 원. 네 번째 리얼.
12월 30일에 은행 측에 당좌거래 수수료로 3천을 부과했다. 은행 측에서 당좌거래 수수료는 내가 줄 돈이잖아. 그죠? 은행에서 돈 빼갔다 이겁니다. 수수료. 은행에서. 알겠죠? 그 수수료 3만 원을 빼갔다. 내 장부에서 빼갔는데 우리 회사는 몰랐다 이 말이잖아. 우리 회사는 조정해야 되죠. 우리 회사 어떻게 마이너스 3만 원. 은행에서 뺐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하여튼 이런 거 이제 하고 나시면은 집에 가시면은 다음 가서서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반복 복습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반복합니다. 미움. 거래처 T사 명의로 50만 원이 온라인 입금되어 있었다. 거래처에서 온라인으로 입금되어 있다는 건 은행에 입금되어 있다. 그죠? 은행에. 은행에 입금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은행 계좌로. 그럼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었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알았잖아. 우리 회사에 어떻게? 플러스 50만 원. 그죠? 다음 비업. B사가 발행한 33만 원의 수표가 아직 은행에서는 인출 안 됐다.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아직 은행에서는 인출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빼고 33만 원 이렇게. 은행에서 마이너스. 예, 시업. 12월 22일에 예입시킨 15만 원 거래처 발행 의미. 은행 계정 명세서상에는 부도가 돼 있다고요. 부도가 발생했다는 건 은행은 바로 빼버렸죠. 그죠? 뺐다. 제가 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빼야죠.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그죠? 우리 회사가 마이너스 15만 원. 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조정후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자, 회사 한번 계산해 볼까요?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니까 얼마가 나오죠? 이게 얼마죠? 132만 원. 이쪽도 같게 나오죠. 그죠? 더하고 빼니까 132만 원. 같다. 그죠? 같다. 조정후 잔액 얼마냐 물었으니까 정답 132만 원 답이잖아. 요건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죠? 요 금액과 요 금액은 같다. 그죠? 132만 원. 이렇게 같아진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그 16번 한번. 그 이제 이 감정평가사 시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말하면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됩니다. 고려하시고, 좀 많습니다. 그죠? 그 오른쪽 한번 보세요. 16번 한번 읽어보세요. 16번 문제. 16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다. 그죠? 이래 나왔습니다. 12월 30일 현재 회사 당자예금 잔액과 은행의 잔액증명서 잔액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여 정확한 잔액을 4만 2천원 일치시켰다. 조정 전 불일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조정 전 원주회사 회사의 예금 잔액은 얼마이었던가 묻잖아. 그죠? 자, 다시 우리 회사 장부 잔액하고 은행 장부 잔액하고 불일치를 조정하여 정확한 잔액이 4만 2천으로 일치했다 그랬죠. 그러면 4만 2천이 뭘까요? 조정 후 잔액. 그렇죠. 예. 그럼 자, 알았다. 자, 보세요.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이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이 서로 불일치해서 이걸 조정하고 나니까, 그죠? 이걸 조정하고 나니까 이게 일치가 됐습니다. 그 일치된 금액이 4만 2천이라 그랬다. 그죠? 이게 조정 후 잔액이잖아. 그죠? 일치됐다. 묻는 말. 회사 조정 전 잔액 요거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묻는 말이 회사의 조정 잔액 얼마였는가 이런 묻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묻는 말은, 자, 그럼 이제 박수 봅시다. 살짝 문제를 약간 변형식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기발행 민출수표다. 기발행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된 수표다. 그죠?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은행에서 빼야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6,000원. 두 번째, 우리가 수표를 입금했는데 이게 부도 나버렸습니다. 부도 처리됐다. 그죠? 부도 처리되면 은행은 바로 빼버립니다. 바로. 그죠? 뺐으니까 우리 회사도 빼야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항상 부도 나도 하면 우리 회사도 빼면 됩니다. 부도는. 은행에서는 바로 빼버리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뺀다. 우리 회사가 이제 통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회사 입금액 중에서 입금했는데 은행 측에 미기입돼, 은행 측에 기입이 안 돼 있다. 은행에 입금이 안 잡혔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다가 플러스. 그렇죠. 은행에 더할 거 1,000원 더하고. 그죠? 마지막. 은행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 측에서 기입이 안 됐다. 은행 수수료는 우리가 줄 돈이잖아요. 그죠? 은행 수수료 우리가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회사가 기장 안 됐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줄 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죠. 마이너스 얼마? 500원. 끝났죠? 다 했습니다. 지금 이거 묻잖아. 얼마에서 3,500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그럼 반대로 이거 더하면 되죠. 얼마? 45,500원. 맞죠? 그죠? 요거 3,000원 더 하니까 45,500원. 요게 그게 묻는 답이다. 그죠? 정답 45,500원이다. 답은 5번 되겠네. 그죠? 5번. 이게 안 주어졌죠? 이거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거는 지금 거기 문제에서 묻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만약에 구한다. 이걸 구한다면은 여기서 빼고 더한 게 이거잖아. 그죠? 그럼 반대 여기에서 이거는 빼고 더하면 되겠다. 그죠? 빼고 더하면 얼마죠? 47,000원. 물었다면은 지금 이걸 물으니까 답은 이거다. 그렇죠? 45,500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은행계정 조정표. 아시겠죠? 그죠? 아, 대충 이제 우리 뭐다 하는 건 알겠죠?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한번 가볼게요. 140페이지 19번 문제. 19번. 그 19번하고, 그죠? 예. 이 기출 문제를 좀 수록했는데, 이게 다 수록된 거 아니고, 일부만 그 수록해 놨습니다. 예.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가능하면 문제 풀 때는 해설을 보지 마세요. 예. 해설은 보지 마시고, 다 하고 나서 딱 막히는 부분을 해설 보셔야죠. 회사는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했고, 회사 측의 수정 후 당자금 잔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그죠? 문제가 지금 수정 후 당자금 잔액, 회사 측 당자금 이거 얼마고, 그죠? 수정 후에 당자금 잔액 얼마고, 물론 수정 후는 회사와 은행은 같아야 된다. 그죠? 당연히 같죠. 그럼 조정 전, 수정하기 전이다. 그죠? 자, 일단은 그게 기업. 회사 장부상 예금 잔액은 250만 원이었다. 회사 장부상 금액은 250만 원이었다. 주어졌고, 니은. 자, 니은 보세요. 기발행 미지급 수표라 그랬습니다. 그 말 뜻을 그죠? 우리가 이미 발행했잖아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미지급 어디서? 은행에서. 미지급.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은행에서 빼면 되겠다. 디귿 한번 보세요. 디귿은 은행 측에 미기입되어 있는 당좌예금, 은행 측에 입금이 안 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은행 측에 미기입되어 있으면 은행이 어떻게 한다? 플러스 23만.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리얼 보세요.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라 그랬습니다. 이자.
당좌 차후로 내가 돈 빌린 거잖아. 그죠? 차입금 돈 빌린 겁니다. 빌린 데 대한 이자는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줄 돈이죠. 회사 측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그죠? 끝났네. 자, 묻는 말이 뭐를 묻고 있는 거죠? 요거 묻잖아. 그죠? 요거. 초전, 요거 묻죠. 그렇죠? 묻는 말이 수정후 회사 당일자는 얼마냐 물었으니까, 쉽잖아. 250만원 빼기 8만원 답이다. 그죠? 얼마? 242만원 정답. 끝. 그죠? 답이다. 아시죠? 예, 답 242만원. 그 답을 찾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5번 답이다. 만약에 요거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구할 수 있죠? 조정후 잔액이 같다. 그죠? 같다. 그럼 얼마에서 빼고 더하는 거 이거 나왔다. 반대 여기서 빼고 더하면 되죠. 답. 요 금액에서 반대로 빼고 더하면 된다. 그죠? 그럼 얼마 나올까요? 64만 나오네. 지금 문제는 이거 물었으니까 답은 이거고, 뭐 이걸 물어봤다면은 답은 이게 된다. 그죠? 예. 이게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정도. 은행계정 조정표.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보세요. 120페이지 돌아옵니다. 120쪽에. 120페이지. 그 1절 보면은 현금 및 예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아래 1번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 자산,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통화대용 정권, 그리고 오른쪽 보면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란 유동성이 매우 높다.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현금화가 굉장히 빠른 거 이 말입니다. 3개월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현금화가 빠른 걸 말합니다. 알겠죠? 예. 그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가치 변동이 됨으로써 어떤 말하자면은 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그런 위험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그래서 그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아래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 주식을 말합니다. 상환의 우선권이 보유된 주식을 우리가 우선주다 이랍니다.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라는 것은 우선권이 보유되어 있는 것, 상환의 우선권. 이거 우리가 채권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환매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단기 금융상품, 예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 예금이 있죠. 그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이런 예금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 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뒤로 갑니다. 122쪽에 기본예제 문제 1번에 봤고 그 2번에 가면은 현금 예금의 공시가 나오죠. 공시라는 말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표시 방법. 1번 현금과 요구불 예금과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뭐라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한다. 알았죠? 그죠? 예. 그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동그라미 3번. 회사가 여러 은행과 당좌 거래를 하고 있을 때 특정 은행의 당좌 차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당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부채로 표시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A 대전은행이 있고 여기에 충청은행이 있다. 이래 있을 때 여기에 대전은행에 말하면 은행 당좌 예금이 100원 있고, 그죠? 당 있고, 여기에 충청은행의 당좌 차율이 만약에 30원 있으면은, 이거 상계하지 마라 이겁니다. 은행이 다르면은, 따로따로 표시하라 이거죠. 은행이 다른데, 그죠? 이걸 이래 상계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요거는 그냥 자산, 요거는 뭐다? 부채로 표시하세요.
따로 하세요. 그 말입니다. 예. 다음 123쪽에 보면은 기타 은행 예금 종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은행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다들 잘 아시죠? 그죠? 예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보면 양도선 예금정서, 어원관리구자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예금이 있구나. 아래 내려가면 그 현금 과부족이 보이죠. 현금 과부족. 아까 말씀드렸다. 그죠? 현금의 장부잔액과 시재가 차이가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그걸 뭐라 한다? 현금 과부족. 아시겠죠? 현금 과부족은 이거는 가계정이라 합니다.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닙니다. 뒤로 갑니다. 124쪽에 그 두 번째 보면은 소액 현금이 나오죠. 소액 현금이라는 거는 전도금. 그죠? 전도금. 조금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바로 기업에서는 현금 보관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 비상금, 전도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우리 현금, 소액 현금이라 하고, 아래 동그라미 1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걸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하고,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부정액자금 전도법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수시로 주는 거. 아니 불자잖아. 그죠? 부정액자금 전도법이라 한다. 아래 3번에 가면은 당좌 예금은 딱 하나 수표를 사용하는 거다. 그죠? 수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당좌 거래를 개설할 때, 은행에 개설할 때 신용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은행에다가 보증금을 맡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4번 오른쪽에 보면 당좌 차월이 나와 있다. 그죠? 당좌 차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부채를 말합니다. 그죠? 부채. 당좌 차월은 부채다. 그죠? 부채 계정. 돈 빌린 거죠. 일시적으로 돈 빌린 거. 다른 말로 차입금과 성격이 같다. 그죠? 돈 빌렸으니까. 그리고 아래 보면 5번 선일자 수표가 나와 있죠. 선일자 수표는 뭐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요거는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음과 같은 걸로 보고, 이런 수표를 받으면은 받으름, 이런 선일자 수표를 우리가 지급하면은 지급음이다 이랍니다. 이 선일자 수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날짜를 연기한 거잖아, 그죠? 연기했다 해서 연수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선일자 수표다. 알겠죠? 뒤로 갑니다. 예, 그 회계 처리는 이제 분개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이따 다음에 보시면 되고, 참고로 보시고, 127페이지 한 가 보세요. 그 127쪽에 보시면은 은행계정 조정표가 나옵니다. 그죠? 그 은행계정 조정표 우리 방금 한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특정 시점에 회사 당자예금 잔액과 은행 잔액은 일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한쪽에, 그죠? 기록의 어떤 착오나 기록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양자 간의 불일치 원인을 밝혀서 정확한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작성하는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로 하고, 이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조정하는 표를 현금 검증표로 해서 기초에서 예입, 인출, 기말까지 나타낸 걸 우리가 현금 검증표로 합니다. 이 현금 검증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 은행계정 조정표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이런 내용들. 그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 이제 나오는 애가 자주 나오는 그 아래 나와 있는 애, 한 5개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5개 정도. 이게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미기예금이다.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는 입금 처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입금이 안 돼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한다? 은행 측에다가 플러스. 그죠? 예, 두 번째,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 그랬습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는 뭐 잘 아시겠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기발행, 그죠? 미인출 수표다. 우리 회사가 이미 발행했잖아. 이미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마이너스. 알겠죠? 예, 은행에서 마이너스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미통지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나 당좌 예금 이체 등이 은행 예금에는 입금되었으나 회사에서는 통지가 안 왔다. 은행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는데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는데 회사는 입금 안 되어 있다.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고 회사는 입금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회사에 어떻게 한다? 플러스. 그죠? 예. 그 네 번째, 부도수표 나왔다. 무조건 회사에서 어떻게? 마이너스입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부도수표 나옵니다. 그죠? 거래에서 부도 나오면 무조건 회사에서 뺀다. 왜?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바로 빼버립니다. 은행에서 바로 빼버리니까. 예. 우리가 이제 통지를 이제 오늘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알게 됐으니까 바로 회사에서 마이너스 합니다. 예. 아래. 이자 비용이나 은행 수수료가 나왔다. 그죠? 이자 비용이나 은행 수수료는 우리가 회사가 은행에다가 출동이잖아. 그죠? 출동이니까 은행에서는 바로 빼가 버렸죠.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회사에서 마이너스 처리한다. 알았죠? 예. 자, 여기에서 우리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128쪽에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기발행 미인도수표. 아, 여기가 두 개 다르다. 그죠? 보니까. 비슷한데 말이 약간 차이 나죠. 그죠? 위에는 보니까 기발행 미인출수표. 아래는 기발행 미인도수표다. 그죠? 요거는 이해했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가 이미 발행했는데, 기발행했죠? 인출이 안 됐다. 인출이 안 돼 있다. 은행에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 그렇죠? 은행에서 빼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발행했는데 미인도라 그랬잖아요. 인도가 안 됐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거는 인출이 안 된 거고 요거는 인도가 안 됐잖아. 그죠?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수표를 발행했죠. 발행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담당 과장한테 결제를 맡았습니다. 수표를 발행하고 장부정을 했죠. 그죠? 그 수표를 이제 발행하고 나서 거래처에 전화를 합니다. 수표 결제 났으니까 찾아가세요. 근데 거래처에서 아직 안 왔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 요거는 말하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인도를 안 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뺐죠? 발행했잖아. 그죠? 발행해서만 빼야 되는데 아직 인도를 안 했잖아. 갖고 있으니까 요건 어떻게 한다? 다시 원상복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더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를 할 때는 요래한다. 알았죠? 다시 기발행 미인출수표는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은행에서 뺀지만은 기발행 미인도수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할 때는 발행했다가 인도를 안 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플러스 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사에다가 더해준다. 요거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그죠? 잘 기억해 놓으시고. 요거 두 개 구분하세요. 요거 두 개. 기발행 미인출수표와 미인도수표. 요 놈을 하나만 딱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은행계정 조정표는 우리가 지금 한 방법이 있죠.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사 잔액을 은행에다가 일치시키는 방법, 은행 잔액을 회사에다가 일치시키는 방법, 회사도 조정하고 은행도 조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실제 쓰이는 게 모두 이 방법이죠. 우리가 시험에도 이 방법은 나오고 우리가 한 게 요겁니다. 제3법 거기에 나와 있는 1법, 2법, 3법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했던 방법이 무슨 법이죠? 3법입니다. 3법. 세 번째 방법.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알았죠? 예. 여기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다.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씩만 딱 이제 체크하고 다시 이제 복습 한번 하고 이제 우리 이제 다음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예.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예. 뒤로 가서 131쪽에 이제 3번 문제. 예. 131쪽에 3번 마무리 정리. 다음 12월 30일 현재 자료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고? 자, 보세요. 기억.
영업소 전도금은 소의 현금이라 그랬죠. 소의 현금은 현금, 그죠? 현금. 두 번째, 만기된 공채 이자표입니다. 공채. 우리가 공채 이름 나오면은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채권이라잖아. 그죠? 채권은 정부에서 발행한 걸 뭐라 하죠? 국채.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걸 뭐라 하죠? 지방채.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걸 뭐라 하죠? 공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걸 뭐라 하죠? 사채. 이걸 묶어서 우리가 채권이라 이랍니다. 채권.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알았죠? 그거 보세요. 만기가 된 공채이자표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채권은 돈 빌려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 빌려줬으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자를 받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죠? 이자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자. 만기됐으니까. 이거는 뭐라 한다? 현금. 만기됐잖아. 그죠? 3번. 디귿. 퇴직보험 예치금. 이거 현금 아닙니다. 그죠? 저금해놓은 건데. 예금. 제외. 정기예금인데 그 만기가 내년 6월 달이니까 제외. 당자예금은 현금. 당자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현금. 그죠? 그리고 당자개설 보증금은 현금 아닙니다. 그죠? 맡기는 돈이니까 제외. 정기적금 나왔죠? 내후년이다. 그죠? 제외. 환매채가 있는데 이 환매채는 3개월 만기가 도래하니까 뭐다? 현금. 양도성 예금 정선대 취득 후에 120일 만기다. 4개월짜리네. 그죠? 3개월이 넘었죠? 아니고 제외. 요게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에 들어가는 거 192만 원 되겠네요. 그죠? 답은 192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알았죠?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서 이번에는 5번 문제. 5번 한번 해봅니다. 5번. 전주 상점의 7월 30일 현재 총계적 원장상의 예금 잔액은 124만 원인데 동일자 거래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는 120만 원이었다. 이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사실을 발견했다.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한 다음 결산 순서 중에 정확한 당자예금 잔액이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정확한 예금 잔액. 그럼 우리는 항상 회사와 은행, 그죠? 회사와 은행 이렇게 딱 구분하고, 이 전주에서는 회사 잔액은 124만 원이다. 124만 원이고, 거래은행의 은행 잔액은 얼마죠? 120만 원이다. 이 원인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아래자를 알았다. 기억 보세요. 기억해 보니까 기발행 수표 15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아직 은행에서 인출 안 했다. 돈 안 찾아갔죠? 우리 회사는 수표를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아셨죠? 예, 두 번째. 니은.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6만 9천 원이 회사 장부상에는 9만 6천 원으로 잘못 기장되어 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한 수표 6만 9천 원인데 그걸 9만 6천 원 잘못 기장했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잘못했죠. 그죠? 6만 9천 원을 기입할 것을 9만 6천 원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했으니까 빼야 되죠. 그럼 얼마를 빼야 되죠? 그렇죠. 2만 7천 원 빼야 된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잘못 기입했잖아요. 그죠? 잘못 기입했으니까. 디귿 7월 31일 날 수표 25만 원을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짜로 예금되어 있었다. 우리는 오늘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짜, 그러면 은행에서는 7월 말 현재 예금이 안 돼 있죠. 우리 회사는 예금했는데 은행에서는 예금 안 돼 있다. 은행이 어떻게? 아니지, 플러스 해야지. 예금을 했는데 예금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더 해줘야 되겠다, 그죠? 플러스, 예. 그래서 금액은 25만원 더 해주고. 그리고 리얼, 은행이 수수료 13,000원을 전주회사 예금 잔액에서 차감했으나 전주 상점에는 통지가 미달되었다. 은행에서는 수수료 빼갔습니다. 그죠? 뺐다. 우리 회사는 통지가 미달됐다. 은행에서 뺐으니까 우리 회사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얼마죠? 13,000원 빼고. 그죠? 이렇게. 다음 이제 마지막 미호. 7월 31일에 거래처로부터 해소한 외상매출금 10만원을 즉시 예금하였으나, 예금했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기장이 누락되었다. 말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10만원을 예금하고 나서 회사 장부에서는 기장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에다가 플러스.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죠?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나 오죠? 빼고 더하고. 이런 걸 이제 계산기로 하셔야 됩니다. 예. 함선이 바로 안 되잖아. 그죠? 얼마입니까? 예, 130만. 이것도 빼고 더해보면 얼마죠? 빼고 더하면 얼마? 130만. 맞네. 그죠? 같다. 조정후 잔액은 130만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걸 뭐라 한다? 은행계정 조정표. 이제 했죠?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다. 그럼 자, 우리 이제 현금에서는 요거 알아봤고, 현금의 현금자산 알아봤다. 그죠?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를 알아봤고, 그럼 요 회사와 은행 조정하는 거 했고, 여기서 이제 기타,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관련 계정, 첫째, 그죠? 현금 과부족 계정도 알아봤고, 두 번째, 소액 현금 계정도 알아봤고, 세 번째, 당좌 차월 계정도 알아봤습니다. 그죠? 관련 계정. 이때 당좌 차월은 무슨 계정이라 그랬죠? 부채 계정입니다. 알죠? 소행은 뭘까요? 자산. 현금이니까 자산이지. 그죠? 그럼 현금 가부족은 뭘까요? 현금 가부족? 이거는 가짜 계정입니다. 가짜.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이런 가계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이게 잠깐 생겼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가짜 계정, 가계정이라 합니다. 이런 가계정은 현금 과부족 가계정 대표적인 거죠. 그죠? 이건 이제 가계정 하는 이런 게 몇 개 나옵니다. 뭐 인출금이라든가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거는 나중에 이 재무 상태표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표시할 수 없다. 아무튼 현금 과부족은 가계정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인데 그죠? 현금 끝났고 예금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은 뭐죠? 주식. 알겠죠? 예, 주식. 이렇게 이제 딱딱 관련 없잖아요. 그죠? 주식도 하고 나면 이제 외상, 요거 하고 나면 상품, 요거 하고 나면 건물, 그러면 이제 기타 등도 하고 나면 여기까지가 50%입니다. 20문제 시험에. 다음 시간은 요거 할 겁니다. 주식에 대한 거. 아시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